윤달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봉행된 생전예수제가 회양법회를 봉행하며 일상에서의 보살행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 중심 조계사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보살행을 다짐하는 불자들이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과거 천년, 미래 천년, 한국불교 중흥의 미래를 세우는 진우 스님의 핵심 종책에 전국 4부대중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번째 토론회가 후보 간 의견 차이 끝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피해가 확산된 강릉 산불로 인월사가 대웅전을 비롯해 세계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경전으로 처음 기록된 곳, 또 다른 부처님의 나라,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스리랑카 불교를 순례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치아사리가 봉안된 불치사와 해협경을 소개합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불교 기후행동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생활 실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생전예수제를 회양했습니다. 동참 불자들은 신행을 점검하고 불보살의 가피로 자신의 미래와 내생을 스스로 닦아나가는 보살행 실천을 다짐했는데요.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는 가운데 조계사 생전예수제 회양법회 동참을 위해 찾은 불자들이 조계사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륙제 영산제와 더불어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제의식인 생전예수제는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쌓아 전생에 진 죄업부터 내생의 복덕까지 기원하고자 올리는 의식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생전예수제를 윤회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어 손을 타거나 부정을 타지 않는다는 윤달을 맞아 봉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사 생전예수제 회양법회에는 봉선사 회주 미룬대종사가 법석에 올랐습니다. 미룬대종사는 생전예수제의 근간에 깔려있는 연기법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부처님은 연기법이라고 얘기했죠. 인연에 의해서 뭉쳤다 헤어진다. 그러면 인연이 이루어져서 무엇이 형성되면 그때서부터 사바세계의 중생인 거예요. 그게 상로병사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상로병사는 수시각각으로 변합니다만 근원은 영원히 변치하는 거예요. 미룬대종사는 특히 윤회의 중심이 되는 영혼, 참 나에 대해 살필 줄 알아야 진정한 생전예수제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되는 것은 불변이에요. 그것이 불생불멸이에요. 그 제국공상이라고 했잖아요. 제국공상이 우주에서 태어나는 일도 없고 죽는 일이 되는 것이 공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무상하다고 합니다. 인생 무상. 미룬대종사는 불자들이 이번 생전예수제 기간 동안 자신의 신행 생활을 점검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지침서가 된 반야심경의 요지를 짚어내며 깨달음의 길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진공교육. 진공교육이라는 얘기는 우주의 허공은 난 일도 없고 죽은 일도 없고 이 허공이 더러워본 일도 없고 깨끗해본 일도 없다. 그 반야심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제복,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요거의 핵심이에요. 이걸 깨달으신 겁니다. 전생의 악업을 참회하고 중생 구제의 서원으로 삼부에 귀의하는 불자들은 계묘년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제 동참 공덕으로 성부를 이뤄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대덕산 임효사도 계묘년 생전예수제를 회양했습니다. 기도와 성취의 왕건 역사 도량 대덕산 임효사에서는 어제 주지 무공대종사, 부주지 각정스님, 보강원 주지 한우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생전예수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양법회는 영남범패연구회의 신중작법, 대령, 관욕, 봉송회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회양법사 한우스님이 법문을 통해 예수제의 의미를 설했습니다. 동참대중은 자신의 과보를 참회하고 청정한 신행활동을 이어나가길 다짐했습니다.
관음사 종화대종사가 천년을 세우다 기금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종화대종사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종화대종사는 불교계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동참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5월 3일 개원하는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등 종단의 승려 노후 복지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주 약천사 정준섭, 정선희 신도가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세우기 기금에 힘을 더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약천사 주지 정수 스님이 배석한 가운데 제주 약천사 정준섭, 정선희 신도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선희 신도는 BTN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기금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동참하고자 마음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애 부처님이 일어나는 때 초청하겠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강릉 인월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민가와 해안가 등으로 확산된 이번 산불이 조계종 경포 인월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인월사는 대웅전과 요사체 등 3개 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태풍에 비교되는 강한 바람에 주지 재범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은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소방당국과 함께 진화장비 107대와 진화대원 1,41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풍으로 진화용 헬기를 투입하지 못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열린 양자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토론회의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 시작한 토론회는 후보자 자격을 두고 고성이 오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 앞서 상진 스님과 성호 스님의 두 번째 양자 토론회가 어제 오후 사간동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일 태고 총림 서남사에서 남북권역 정견 발표에 이어 서울 경기권을 대상으로 중앙 정견 발표와 함께 양 후보의 토론회까지 개최되는 두 번째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날 정견 발표와 토론회는 임시 중앙종회의 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양자 종책 토론회로 선거권을 가진 종회의원과 서울 경기권 선거인단도 다수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검증으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한 164명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의 결정과 선택이 전 종단과 종도에게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무한 검증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호 1번 상진 스님은 6대 공약을 제시하며 종단 안정화로 제도약의 첫걸음을 시작한 전 집행부의 바통을 이어 종단 통합과 종도 화합을 이끌 차기 총무원장의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상진 스님은 출가 이후 중앙종무직 주요 소임 대부분을 교육행정에 몸담았다는 점과 청년사 무형문화재 등록의 성과를 강점으로 꼽으며 새 시대에 발맞춰 유무형문화재 최대 보유종단, 최고 교육종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새 시대에 발맞추어 교육행정과 불교문화 육성이라는 컨텐츠를 종단의 최우선 종료과제로 삼아 한국불교 태고종 무형문화재 최대 보유종단, 전통 불교 문화에 바탕한 최고의 교육종단으로 우뚝 세울 것입니다. 기호 2번 성호 스님은 4대 공약을 제시하며 50여 년 전 출가 본사인 유점사 경성포교당인 법륜사에서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정견을 발표하는 것에 감회를 밝히며 편가르기와 적폐의 늪에서 벗어나 대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성호 스님은 제26대 총무원장 권한대행과 제27대 총무원 부원장의 연륜과 경험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4대 공약의 임기 내 성사를 약속했습니다. 원합의 공약을 꼭 임기 내에 모두 이루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태고종, 육부대종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기호 2번 전송호가 만드는 한국불교 최고종단의 희망과 행복, 웃음이 넘치는
프로젝트에 다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지만 양자 토론회는 중앙종회와 중앙선관위 주최를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30여 분 만에 시작된 토론회는 각 후보의 정견 발표에 이어 또다시 후보자 자격 여부와 제26대 집행부 당시 논란과 해명을 반복했던 청년사 이전 문제를 소환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성호 스님이 후보자석을 떠나면서 이날 토론회는 1시간여 만에 후보자와 공약 검증에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달 상월교에서 인도 순례가 원만 회항되면서 인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경전은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조성됐습니다. 스리랑카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는 기획보도 첫 번째로 부처님 치아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불치사와 나뭇잎으로 경전을 조성한 폐엽경을 소개합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스리랑카 싱할라 왕조 마지막 수도 캔디에 있는 불치사. 위대한 불치사리의 궁전이라는 뜻으로 바깥쪽 건물과 안쪽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 이중 구조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다비를 했는데 왼쪽 송곳니가 발견됐습니다. 인도 칼링가 왕국의 공주 헤마말라가 머리카락 속에 부처님 치아사리를 숨겨왔습니다. 스리랑카의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와 폴로나로아를 거쳐 이곳에 봉안됐습니다. This is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e universe because of we can hear about the Buddha's various kind of the sacred relics in the universe, but we can't see. This is the place we can see the nearly because of we believe in. So the Buddha who has preached Dharma, his mouth, 84,000 Dharma words who touches that the tooth. So then we believe in. We are very lucky. So this is our last kingdom. So the Candy Kingdom. 불치사는 1600년경 2층 건물로 처음 건립된 후 캔디 왕조의 마지막 왕 라자싱하 당시 재건됐습니다. 안쪽에 위치한 황금색 지붕의 2층 건물에 불치사리가 봉안돼 스리랑카에서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스리랑카 불자들에게 공경의 대상이자 불심의 상징인 불치사리는 아침과 점심, 저녁 세 차례 공개됩니다. Buddha's truth relic brought to the kingdom of the Kalinga, 3rd century AD. So then the Kitsuri Mavan, so then during that time, so then it's moving to the different kingdom. Buddha's truth relic moving to the Anuradhapura, Polonnaruwa, Dambadeniya, Yapawa, kingdom by kingdom it's moving, but final kingdom was the Kandy. That is why it's still placement here. We are very lucky. 불교 경전은 기원전 1세기경 스리랑카에서 최초로 조성됐습니다. 장로급 스님 500여 명이 모여 7년에 걸쳐 만들었는데 야자나무 잎을 잘라 글씨를 새기는 방식으로 폐엽경이 탄생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구전으로만 내려오다 커다란 기근이 발생하자 불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경전을 조성하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겁니다. 폐엽경 사원에는 한국 불교계에서 보시한 범종이 있습니다. 사원 인근에도 한국 불교계 지원으로 조성된 불상이 있어 양국 불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불교 기후행동이 오는 22일 지구의 날과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환경을 생각하는 부처님 오신 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구등 만들기와 연등 행진, 생활 실천 캠페인 등이 이뤄집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2020년 출범해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에 나서는 불교 기후행동. 오는 22일 지구의 날과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새로운 캠페인을 선포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부처님 오신 날 캠페인은 사찰을 통해 시민들의 기후위기 의식을 고양시키고 성찰과 참여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낭비하고 소비하고 그래서 지구를 항폐화시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소비를 좀 줄이고 특히 이제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이런 썩지 않는 이런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부처님 오시는 행사도 가능하면은 쓰레기 배출을 좀 줄이고 재생 가능한 것들을 좀 썼으면 이런 마음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지구의 날 행사는 서울과 울산, 광주에서 각각 동시에 열립니다. 서울 행사는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시민과 지구연등을 만들고 행진을 하며
이후 환경을 생각하는 부처님 오신 날 캠페인 선포식을 봉행합니다. 울산에서는 백년사에서 환경음악회를 열며 광주에서는 기도 캠페인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구연등은 지구의 날 이후에도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오는 27일부터 연등축제 전까지 매주 목요일 제작 강좌가 열립니다. 연등축제 당일 불교기후행동도 지구등을 들고 연등 행렬에 동참합니다. 지구등을 필요로 하는 사찰에는 재료를 제공해 사찰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지구등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등을 자기가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3시부터 4시까지는 직접 만든 등을 가지고 조계사부터 인사동으로 이렇게 거리 행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때 생명 존중과 탄소 중립 메시지를 담은 발언문을 각 사찰에 제공해 신도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 사찰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 소비 줄이기 등 생활 실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영기적 세계관으로, 둘이 아닌 불의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보는 것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소욕지족, 적게 쓰고 덜 쓰고 그다음에 함께 나누고 보시하는 이런 이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불교 기후 행동은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캠페인을 통해 약 한 달간 불교적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 영천 봉황정사가 중창불사 천일기도를 회향하고 대웅전 중축을 비롯해 중창불사를 본격화합니다. 2020년 7월 사찰 중창불사를 발언하며 천일기도에 들어간 경북 유일의 월정사 말사 영천 봉황정사가 지난 9일 천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정사 회주 현해 대종사 증명으로 봉행된 천일기도 회향법회에는 주지 인행스님과 박순정 신도회장 등 4부대중이 참석해 회향을 축하했습니다. 봉황정사 주지 인행스님은 천일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의 용맹정진을 치하하며 천일기도 회향 공덕이 모든 불자들에게 고루 돌아가길 발언했습니다. 현해 대종사는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사찰 중창불사에 매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봉황정사는 천일기도가 마무리된 만큼 대웅전 중축불사 등 곧바로 중창불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가 스님들의 참선 수행 공간인 수선당을 낙성하고 불사를 회향했습니다. 보광사는 어제 조실 월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태국 와포사원 주지 솜데파라 마하티 라찬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선당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보광사 주지 혜성 스님은 태국 와포사원 지원으로 수구암에 쓰러져 가던 요사체가 수선당으로 새롭게 단장돼 스님들의 수행처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혜성 스님은 솜데파라 마하티라찬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수선당 낙성을 계기로 한국과 태국의 불교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했습니다. 강화 전등사가 4년 만에 게이트볼 대회를 열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과 지역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전등사는 어제 길상 공설 운동장에서 궂은 날씨에도 강화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등사기 강화 게이트볼 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강화 게이트볼 대회는 82개 팀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쳤습니다. 주지 여암스님은 지역 게이트볼 문화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한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등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진료와 점심 공양을 비롯해 발 마사지를 진행해 호응을 더했습니다. 2008년 신도회 결성 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구 동대사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0일 경내 직관전에서 열린 창립법회에는 천태종 종의회 의장 세훈 스님과 종의회 사무처장 도선 스님을 비롯해 각 도량 신도회 회장 등 4부대중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은 15년 동안 지역민에게 마음의 수행처이자 안식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해 노력해 천태법화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앞서 세훈 스님은 법문을 통해 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법의 씨앗을 뿌려 끝없는 수행을 통해 선을 닦아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동대사는 오는 26일 연등 33,300개를 밝혀 평화통일과 국군 융성을 기원하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원주 성불원 성불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행불선언장 월호 스님을 초청해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원주 성불원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과 이필선 성불회장, 송기현 국회의원 등 4부대중이 동참해 창립 4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월호 스님은 40년 넘게 이어온 봉사정신을 격려하고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복지단체로 거듭 성장해 나가길 발언했습니다. 주지 현각 스님은 성불원은 대중과 호흡하는 열린 공간이라며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를 함께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불원 성불회는 원주 불교계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처음 시작해 현재 17개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위탁받아 운영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